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소식이 조금 더 커지면서 나스닥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말 사이 비트코인 계속해서 좀 하방 움직임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또 5천만 원 선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사부입니다. 이 월요일에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월요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주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을 때 악재가 말할 게 별로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의 이슈, 특히나 좀 악재들이 도래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코인사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저희 주말 동안은 좀 다시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쉽지 않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미국이죠. 미국을 둘러싼 이 갈등에 의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예전에는 악재가 별로 없었다라면 이제는 좀 악재가 조금 있고 이제 호재가 없는, 반대로 호재가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저희 뒷세계 저희가 모르는 뒤에는 많은 발전이 이루고 있지만 이렇다 할 호재가 좀 정작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악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대처를 한다라면 충분히 이 어려운 환경을 좀 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승폭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금 눌림목 장세에 들어온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좀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또는 이 통화량이 너무나도 많고 제로금리였던 시대였던 탓인지 이 FOMC에서 이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 긴축 정책을 조금 빨리 진행하려는 흐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흐름들,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성하고 해주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좀 올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서의 자금 회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 17일 새벽 4시에 FOMC에서 1월 달에 있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 회의록 공개하고 2월 달 또 회의를 또 진행하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FOMC에서 1월 달에 어떤 회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담은 회의록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던가 좋은 흐름이 나왔다던가 그걸 떠나서 회의했다는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 그런 흐름, 흐름들을 좀 잡아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는 좀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죠. 긴축 정책을 조금 미리 해야 될 것 같다, 조만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성을 좀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FOMC 회의라든지 FOMC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포감을 완화시켜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흐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2월 달에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회의록이 나와준다. 그런 회의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2월 달에는 완화되는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이 공포감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잠재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감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증시에 대한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폭 이런 것들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대를 좀 유지해주면서 눌렸다가 만약에 10% 내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0% 올라오고 또 10% 내려갔다가 또 10% 올라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해주는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아마 목요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면서 완화를 해주는 이 공포감을 완화시켜주는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FOMC 회의 전까지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기사 보셨겠죠. 그래서 뭐 전쟁을 뭐 한다, 뭐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또 뭐 그 기사는 뭐 오보다 허위 사실이다. 뭐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방송에서는 뭐 이제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FOMC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목요일 전까지는 수요일까지는 증시 자체가 좀 횡보를 하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 이후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1월과 다르게 2월 회의록에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목요일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왔던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쟁과 관련된 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도 정확히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전쟁과 이 비트코인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또 이렇게 침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크림반도 병합 때 있었던 주식과 그리고 금 그리고 그때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과거를 좀 보면서 또 미래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뭐 침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일단 바이든 정부와 이제 푸틴 정부의 이제 전화 회담이 있었는데 별 소득 없이 좀 빠르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침공하면 신속하고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시장들이 전문가들이 좀 분주하게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례를 가지고 일단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던 14년도 3월에 이 크림반도 병합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죠. 자, 러시아는 2014년 3월 네, 우리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제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뭐 12월부터 분쟁이 격화돼서 14년 3월 1일 강제 병합을 마무리했다라고 해요. 당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당시 S&P 500은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하락은 있었지만 그 충격은 좀 일시적이었다라는 과거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해 S&P는 다시 1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빠른 회복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것에 뭔가 이제 전문가들은 좀 그 의견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거는 반대로 잠깐 반대로 아니 쉽게 말해서 잠깐 금방 회복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이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뭐 메타, 뭐 알파벳 등등의 그런 주가 기업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많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금을 많이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림반도 병합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치 수단으로 금을 많이 샀었고요. 그래서 그 금 가격이 처음에는 뭐 위험 회피 수단으로 많이 샀었고, 그다음에 뭐 가격 상승을 이뤘고, 그다음에 위기 종료가 되니까 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금이 많은 가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랑 좀 더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이미 14년 같은 경우는 이미 6년 전, 8년 전이죠. 8년 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낮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랑 좀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150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크림반도 분쟁이 있은 이후에 이게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이 크림반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 힘든 게, 그때 그 당시에 또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해킹 사건 때문에 또 떨어진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떤 수단으로 가지고 좀 이어지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금처럼 이 해치 수단으로 이어지는 비트코인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금처럼 이어지진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비트코인은 앞으로 주식과 좀 비슷한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이어지기도 있죠. 그래서 이 기술주와 커플링 되는 걸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일단 금의 수단을 지금 가지지 못한다면 기술주의 이 실적 반영을 좀 지켜보면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나 상승이 된다. 그래서 금과 같은 영향을 가지게 된다라면 아마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 제재에서는 또 유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유가가 이제 $100 아래에 있는데, 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싶으면 이제 $10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일단 원유 재고가 좀 최근 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또 얘기를 이어가자면 앞으로 더 유가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러시아도 이제 오펙이죠. 오펙이 버금가는 이제 산유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 공급국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당연히 이 산유국 입장에서는 또 기름값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또 관통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에도 아마 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좀 채권 시장도 마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 또한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당장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 싶으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지금 매파적인 성향이라면 좀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서 좀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둘러싼 분쟁이 어느 선에서 끝나냐에 따라 이제 좀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장이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저희도 좀 뒤처지지 않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설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빠졌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금이 많이 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도 사실 금이 몇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쪽에 좀 커플링이 될 건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보다는 주식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뭐 최근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이 NFT 시장이 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코인에 좀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NFT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뭐 위메이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작할 넷마블과 컴투스 요 세 기업이 이 3월 달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엄청난 또 이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빅뱅이다. 막 이러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3월 달부터 또 NFT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위메이드, 넷마블, 이 컴투스가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를 하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사업에 뛰어드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어치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600억 원으로 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이제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파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채예요. 사채인데 전환사채. 나중에 뭐 이자를 계속 내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가장 좀 손쉽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뭐 상장사들만의 뭐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혜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상장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 쉽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바로 그럼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약간 이 NFT 코인,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한 코인을 채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렇게 인지도는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폴드폰 사용할 때 뭐 했던 게임들 이런 것들 이제 컴투스 게임 많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점점 인지도가 좀 낮아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지만 사실 컴투스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을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이제 게임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지만 이게 좀 바뀌면서 외국에서 오히려 또 유명해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컴투스가 뭐 코인을 만든다거나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의 인기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이제 이 매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코인에 대한 뭐 NFT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뭐 노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외국에서 엄청난 열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 전에는 뭐 몇백 원짜리 노드가 지금 뭐 1억 2천짜리의 노드가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외국에서 인기 있는 컴투스라는 기업이 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게임 자체를 또 접목을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NFT 시장 자체는 상당히 성장이 클 것이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매매도 괜찮고 뭐 일단은 뭐 매매도 좀 간간히 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NFT 시장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할 때 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그렇게 많은 코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NFT 시장을 만약 100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되나? 10%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코인들, 우리가 모르는 NFT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반 정도는 매매를 하시고 반 정도는 이 NFT 시장으로 좀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NFT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뭐 업비트,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이 세 대형 거래소에서도 충분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F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인사부님께서 첫 방송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뤄주셨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3대장의 이 삼각구도 정말 큰 대결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 그리고 컴투스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려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NFT 당연히 또 이슈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좀 뮤테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음악 저작권 시장 이제 투자가 요즘 주요 이제 재테크 트렌드 하나로 좀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뮤테크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 체제가 조금 잡혀서 이 음악 시장 관련해서 이걸 좀 트렌드하게 또 재테크로 하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NFT를 상품화해서 또 음악을 또 NFT로 상품화할 수 있어서 그것도 등장하는 또 다채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직접 음악 뭐 저작권 수익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플랫폼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MZ 세대들이죠. 그런 세대들이 이런 플랫폼에 좀 참여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음악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뭐 노래 부르거나 작사 작곡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뭐 통신, 뭐 금융사까지도 이제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KT 같은 경우는 그룹사 이제 스토리 위즈죠. 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NFT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KT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상 자산에 좀 뛰어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CBD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KB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도 충분히 이런 CBDC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좀 트렌드를 맞춰가기 위해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NFT, 그다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3, 뭐 NFT, 뭐 블록체인 등등 많잖아요. 그 중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오 또한 충분히 이 좀 트렌드에 좀 올해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탈중앙 조직을 의미하는 이제 다오인데요. 이 다오도 최근에 좀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좀 그 이슈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다오가 뭐냐면 일단 기업처럼 이익을 좀 추구하고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대신 이제 얻은 이익을 이제 참가자들과 사전 계약에 좀 참여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기업에서 그냥 중앙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미국에선 좀 생소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경매에 헌법 다오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나오면서 이 헌법을 좀 수호하고 헌법에 대한 그런 걸 좀 챙겨가자. 경매를 통해서 헌법이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그 헌법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라는 그런 헌법 다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희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 다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오라고 하시면 해킹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해킹할 때 더 다오죠. 더 다오가 해킹을 당할 뻔했어서 그 피해액이 나올 수 있었지만 잘 대처를 해서 그 해킹을 막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도 더 다오 그룹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보 다오라는 게 있어요. 국보 다오는 어떤 대표들이 이제 문화 자산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다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송미술관이 경매를 내놓은 이제 국보 72호, 73호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오를 만든 채로 그 국보를 다른 사람 손에,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손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국보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직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다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간송미술관 이제 다오 경매에 참여를 했으나 아깝게도 좀 그 받지 못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작년에 디파이, 그다음에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오, 뭐 NFT 등등 아직 많은 발전을 이룰 키워드는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금융 부분을 가져간다. 그리고 NFT는 예술의 미래라면 이제 다오는 인적 조직과 커뮤니티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2년에 가상자산 키워드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파이와 웹3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특히나 이 NFT와 다오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뮤테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음악 시장에서도 NFT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다오 관련해서도 코인한수님께서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앞으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줄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도지코인인데요. 사실 도지코인 뭐 처음 개발 때부터 좀 말이 많았죠. 뭐 그냥 장난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뭐 이제 그 테슬라의 CEO가 또 이제 발언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던 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도지코인이 좀 상승을 하고 좀 왔다 갔다 했을 때에도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 아무런 기능도 없고 무슨 프로젝트도 없고 그냥 장난으로 진짜 개발자도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코인을 왜 그렇게 많이 살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인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뭐 개발자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뭐 1년이라든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테슬라에서의 자동차 결제를
이 도지코인으로 봐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또 그런 발언들이 좀 슬슬 나와주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아니 땡골뚝에 연기 날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뭔가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격가지가 나와주면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차트상의 흐름도요, 마찬가지로 이 바닥 구간에서의 매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그때 그 테슬라 CEO가 좀 말을 하면서 사실 엄청난 상승이 여기서 나왔었잖아요. 뭐 도지 투 더 문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사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나서 쭉 내려온 다음에 이 그렇다 상승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상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물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그냥 쭉 하락 내려오면서 반등하려나 싶더니 저항 맞아주면서 내려오고 결국에는 고점이 점점 내려가면서 하락 패턴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올라오면서 이쪽에서의 매집 구간을 만들어주고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0원 정도였는데 한 350원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뭐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집은 되고 있으나 그렇게 큰 물량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거긴 합니다. 그런데 뭐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매집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는 짧은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이 보이는 거고 여기선 긴 시간 동안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뿐입니다. 총량을 보면은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테슬라에서 이 자동차 가격을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조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물론 800원대 뭐 이 정도 그때 올라간 것은 뭐 좀 무지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친다면 지금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도지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결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라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 지금 굉장히 하단 부분에서 매집을 진행하면서 횡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의 흐름 자체는 충분한 매집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당장 뭐 매수해서 풀 매수해가지고 뭐 2년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징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명 옆에 별표 누르셔서 여러분들 관심 코인에 좀 넣어두시고 흐름 지속적으로 좀 보다가 뭐 200원 부근이라든지 뭐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이랬을 때 투자를 해서 스윙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참 좋은 스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큰 가격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외 팬층이 두터운 만큼 또 도지코인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코인 한수님의 특징도 살펴볼게요. 일단 뭐 따로 특징적인 코인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이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유동성, 물론 하루에 많은 왔다 갔다 함을 보였지만 알트코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격 하락 부분 관련해서도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 훨씬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기점으로 최근에 상승 고점을 치면 한 7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뜻은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조금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빠졌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비트코인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매집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좀 받쳐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비트코인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자, 현재 마켓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파란색 선이죠. 이 파란색 선이 지금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얼마나 의 비중을 가지고 있냐라고 티를 내는 건데요.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비중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좀 쭉쭉 올라간다라는 뜻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홀딩하는 사람이 더 많다, 혹은 뭐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홀딩하는 사람 외에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도미넌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이번엔 가격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는 이제 빨간불, 뭐 파란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똑같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5,11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음에 최근에 상승했던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가격대를 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피보나치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있어요. 색깔마다 그 지지와 저항을 받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지금 이 가격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 얘가 얼마나 떨어졌고 혹은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은 힘을 받고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뭐 알트코인들 아시겠지만 이미 0.5까지 떨어진 것도 많고 0.618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까지 떨어진 것도 충분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이 비트코인 현재 이 부분이죠. 0.2와 0.3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5,040만 원대죠. 5,040만 원대까지 깨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이 비트코인이 시장이 반등을 통해 올라간다라면 많은 상승,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완만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RSI 같은 경우 똑같이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에서 충분한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데 이 평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이 부분이 5일 2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1평, 그 다음에 이게 61평입니다. 자, 62평 같은 경우는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세 라인이 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완만해지다 보니까 5일 2평이랑 좀 부딪히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드나 싶었는데, 그게 조금 다시 좀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 조금의 상승만 해도 이 추세 라인은 더 계속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5일 2평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니까 금방 또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3개의 2평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2개의 만족을 좀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2평만 좀 더 가격대가 올라와줘서 다시 이제 추세를 좀 상향하는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가격대가 5,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 온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이 가격대를 회복을 할 거니까요. 조금만 시간만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도미넌스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나 MACD, 뭐 이평선, 피보나치 여러 가지 지표들 토대로 차트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코인 사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우리 스택스였죠. 스택스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코인을 제시해 주실까요? 뭐 제가 이제 드리는 코인이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 여유를 좀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이제 트론입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을 보는 거니까.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앙화 코인이죠. 그래서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과 플랫폼을 좀 운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트론이라는 코인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매매를 할 때 좀 이제 옮길 때 트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뭐라고 해야 될까? 중간에 뭐 개입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보다도 이 플랫폼 운영함에 있어서 수수료도 굉장히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앱이죠. 이 D앱 중심으로 해서 탈중앙화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좀 괜찮은 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기업 바로 삼성전자가 이 트론과의 파트너십을 맺은 핵심 파트너사가 되겠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트론을 사용한 이 D앱으로도 좀 가고 있는 쪽이고, 이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내놓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트론과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뭐 100원 이하의 가격이지만 1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점 구간이거든요. 지금 일단 업비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봉상의 차트인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일정치의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이거 똑같이 주봉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흐름과 비슷해요. 지금 바이낸스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 업비트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눌려주면서 횡보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쭉 내려왔다가 지지라인대 잡고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와주는 전형적인 뭡니까? 쌍봉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락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거래량 일정치 들어와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보시면은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디까지 올라올 것 같으냐라고 한다면 100원 정도, 103원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잡아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저항 라인대를 잡아주고 꼭지점을 이쪽으로 이어본다면 이만큼 다시 한 번 더 올렸을 때 충분히 200원 또는 15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생각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50원 정도면은 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면은 예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리고 200원이라고 한다면 요 예전 그 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인 한 17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바이낸스에서도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찍고 지지라인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현재 달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0.13 또는 0.15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17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매매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점을 둬야 될 거는 파트너사가 삼성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요 85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원은 첫 번째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85원 이하로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입니다. 아까 뭐 170원 얘기했지만 그건 좀 중장기 목표가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한번 찍고 내려오는 구간 바로 108원 정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면 뭐 110원까지 봐주셔도 됩니다. 자, 손절가는 72원으로 여기 지지 라인 떼기 때문에 72원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점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파트너사가 삼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오늘의 공략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좀 리플을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좀 리플을 가져오는데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좀 최근에 가격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혹시나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좀 가져왔어요. 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유로화폐죠. 여기에 좀 합류를 하게 됐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이제 화폐인 CBDC나 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같은 형태를 좀 다루는 이제 유로 협회인데요. 거기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CBDC 이제 코인 화폐에 좀 많은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6원대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일단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표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무지개 안에서도 충분히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박스권 지금 딱 이제 지지 라인을 좀 맞닿아서 이 지지 라인이 깨지냐 마냐를 좀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냐면 사실 지금 매수를 좀 들어가라 한다기보다는 좀 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이 조금 다시 방어가 되고 그럴 때 매수를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현재 965원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 매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이제 990원대이죠. 아마 시간봉으로 보셔도 990원대 많은 좀 이렇게 횡보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라인에 매수를 좀 이상해서 매수를 권유를 드리고요. 다시 좀 올라왔을 때 그렇다면 최근에 1,100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날이죠. 이날 같은 경우는 2월 12일 이날 악재 속에서도 충분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뭔가 이것 또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다시 이제 좀 안정적인 그리고 좀 사람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원을 잡았습니다. 아마 900원 최근 중에 900원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2월 7일 이후에 900원까지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 전에는 충분히 횡보를 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갔을 때 확실히 올라갔을 가격 990원 이상의 매수를 드리고요. 이 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골든크로스 제가 뭐 3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2개를 좀 만족하는 상황이죠. 그럼 1개만 남았는데 22편만 좀 더 올라와 준다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추세에 들어간다. 지표상으로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의 눌림목 속에서도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상단 링크 타고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앞으로의 시장 대응, 대처 전략을 코인한수님께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